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에서는 2012년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상위 10개 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5위는 영국의 런던, 4위는 홍콩, 3위는 프랑스의 파리, 2위는 일본의 도쿄, 1위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이라는 말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평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역은 사람이 뛰어내릴 수 없도록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미래의 지하철 시설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에 의해서 납품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일본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의 실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 공항을 나가자마자 자동차 도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수백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호치민 도심으로 들어가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합니다. 숫자를 가늠하기도 힘들 만큼 길게 늘어선 오토바이 행렬이 차도를 점령하고 있고 이따금 인도까지 침범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이면서도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교통지옥 호치민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1호선에 거는 시민들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매일 전쟁처럼 반복되는 오토바이 출근길을 피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당당히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베트남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첫 도시철도 공사를 수행하며 교통체증의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2년 베트남 도시철도국이 발주한 호치민 메트로 1호선 2090 공사의 원청사인 스미토모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치민 메트로 1호선 건설 공사는 호치민시 벤탄에서 두오이티엔 차량기지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9.8km의 도시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공사 규모는 약 5,300억 원입니다. 현재 GS건설이 참여 중인 육상 구간은 교량을 비롯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축 마감 및 정기 설비 공사가 각 건물 중에서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66개월이며 작년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81%로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GS건설이 이 프로젝트에 적용한 특수공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공사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기술들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법은 12.2km 구간에 걸쳐 적용된 프리캐스트 스팸 메소드입니다. 미리 제작된 교량 상부 구조물을 론칭 거더라는 특수 가설 장비로 들어올려 하부 구조물에 얹는 방식입니다. 하부 구조물을 먼저 제작해서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큽니다. 제작장과 장비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km 이상 교량 시공 시에 주로 사용합니다. 풀 스테이징 메소드 기술 역시 호치민 1호선에 적용된 신기술입니다. 이미 설치된 하부 구조물 위에서 동시에 양방향으로 무게 균형을 맞춰가며 상부 구조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하부 구조 위에서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하천 구간이나 복잡한 도심 내 도로 횡단 구간 등에서 사용됩니다. 교통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하부 구조 위에 밀폐된 작업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복된 공정을 통해 균일한 콘크리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프리 캐닐리버 메소드도 적용되었습니다. 교량 전체를 감싸는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튼튼한 지반 위에서 낮은 높이의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만큼 작업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방식도 적용되었는데 교각 간 거리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데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탑을 세울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꼽힙니다. 또 교각 높이를 낮출 수 있고 사장교보다 시공이 용이해 비용 절감과 교량,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토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당사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호치민 메트로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한민국 건설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호치민 메트로 공사뿐 아니라 2008년 베트남 TBO 도로공사 1549억원, 하노이 하이퐁간 고속도로 공사 2378억원, 싱가포르 C911 지하철 공사 4117억원, C913 지하철 공사 3700억원, C925 지하철 공사 1839억원, C937 지하철 공사 2234억원 등 도로 및 철도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통해 해외 토목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초 준공일에서 연장되기도 했는데 베트남 정부 예산 차질, 설계 승인 문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비에도 현재 공사 진척률은 81%를 넘어가며 오는 2022년 개통 목표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사업 진출 분야는 철도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미얀마에서 인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도 산업 한류의 기반을 닦기 위해 해외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건 물론이고 스마트시티 건설 노하우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도약했습니다. LH는 지난해 8월 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한국과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LH가 추진해온 해외 투자와 개발 사업 중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넘어 구체적인 협약으로까지 진행된 최초의 사업입니다. 또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최초의 산업단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LH는 합작법인을 대표해 전반적인 산단 조성 및 관리 운영을 맡고 코트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등이 원팀 코리아를 이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성사시키기 어려운 사업들을 해외 사업 드림팀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 산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강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 신남방 정책의 성공적 사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약 5,4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인도, 중국, 태국 등 거대 신흥국과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향후 아세안의 생산 거점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세안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젊고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합니다. 한국과 미얀마 경협, 산단, 합작 계약 체결 이틀 후인 지난해 8월 9일 LH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전략 파트너국인 베트남에서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 약정서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 약정서는 흥옌성 인근 150만 평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인 에코파크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베트남 현지 에코랜드사와 체결했으며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을 위해 상호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H는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의 첨단 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한국형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공장 설립과 같은 인허가 지원 및 각종 금융, 법률, 세제 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700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탕농 산업단지를 조성한 일본 스미토모와 베트남 전역에 걸쳐 7개 산업단지를 조성한 싱가폴 베트남 합작사인 VSIP 등과 경쟁하며 한국의 공공부문이 베트남 산업단지 시장에 진입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 해외 사업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은 뭘 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서울 지하철 사업 때 납품가를 2배 가까이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1971년 착공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천만 달러입니다. 4%의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쯔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에 보면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엔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쯔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엔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받았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은 일본 국회 도서관에 구체적인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197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기록을 찾아보면 사회당 아치무라 의원이 일본 행정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액 118억엔이었습니다. 한 객차당 6,500만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쿄 지하철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업은 이후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이 서울 지하철을 수주한 미쯔비시 계좌 등을 통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쯔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서울 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액수만 22억엔, 애초 우리가 지출하기로 한 객차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에 뒤통수 치며 발전시켜온 경제가 일본 불매운동으로 몰락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이 사람들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 뒤통수 쳐서 경제 발전시킨 거였구만.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아니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1970년 되면 우리나라 진짜 어렵게 경제 발전시키고 있을 텐데 거기서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벌어요? 와, 할 말이 없다 진짜. 아 이제 진짜 정 떨어져서 조언도 해주기 싫어지네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 실력이 늘어납니다. 요리를 하면 요리 실력이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이 늘어나지 않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